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부터 200형소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0형소 강의를 하고 있는 형사송법을 가르치는 이대우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00형소 강의를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앞서 OT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 자, 오리엔테이션 한번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200형소가 나왔던 계기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수험생의 수험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점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점수고 합격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다 필요 없습니다.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격을 하려면 점수를 잘 맞아야 됩니다. 고득점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학습 방법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우리가 교재가 뭐냐? 수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기본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요하죠. 요약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수험 공부라는 건 나오는 거 위주의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런 걸 따져야 돼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교재, 가장 좋은 교재가 뭐냐? 바로 우리는 기출문제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험 공부를 할 때 점수를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다 기출문제집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나올 것만 하자. 그럼 나올 것이 뭐냐? 이걸 한번 정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나올 거에 99%, 아니 95% 정도 할까요? 95%는 기출문제,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0문제를 보는 시험이라고 하면 36문제, 38문제까지 다 나온 거 위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소박하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소박하게 잡아가지고 한 90% 정도가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90%, 그 다음에 플러스 나머지가 뭐다? 최신 조문이죠. 근데 이 최신 판례나 최신 조문은 시험에 임박했을 때 간단하게 한번 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90%라는 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 90%를 잘 못하면 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리고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90%만 맞추면, 그러니까 뭐냐면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하면 90%는 맞출 수 있다는 거죠. 90%라는 건 점수를 90%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지문에서 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잘하면 100점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의 지문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100점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수많은 수험생들이 당연히 어떤 걸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까? 바로 기출문제집을 공부하죠. 자, 그런데 기출문제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하다라는 것도 가장 잘 알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아는데 문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교재들 있잖아요. 이런 거 따지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 1200페이지 정도쯤 되죠. 1200쪽이라고 쓸까요? 기본 최하가 이 정도쯤 돼요. 더 심하면 1400페이지쯤 되겠죠. 1200에서 한 1400쪽. 그렇죠. 그래서 A 선생님 거 1권, 2권 나눠가지고 한 1300 돼 있고, 노량진에 B 선생님, C 선생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이 정도쯤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1200페이지나 1300페이지짜리 책은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책들입니다. 그죠?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책들이고,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소설책이나 이런 책들은 이런 정도의 두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즉, 요걸 보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는 순간 질려버립니다. 질려요. 그리고 질리는데 문제는 기출문제 열심히 봤습니다. 기출문제 열심히 봤는데 문제는 한 번 봐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집에 중요한 건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독이 또 많아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회독은 최소 3회독인데 3회독이라고 하면 3회독밖에 안 되죠. 실제로 한 최소 5회독. 최소 5회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요 정도 분량의 책을 5회독 정도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많이 걸리겠죠. 좀 회독수가 많아지면 좀 더 빨라지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은 좋은 건 알겠는데 가독성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가독성이 떨어진다. 쉽게 말하면 질려버립니다. 질려버려요. 그럼 질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줄여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원하는 건 이런 거죠. 얇으면서 빠진 거 없는 거. 얇으면서 빠진 거 없는 그런 교재를 원합니다. 기본서는 조금 힘들어요. 기본서는 조금 힘든데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작업을 하면 기존의 기출문제집의 틀을 한번 벗어나 보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어떤 거다? 200형소예요. 200형소. 200형소인데 이제 어떤 거냐? 우리가 기출문제집을 결국에는 보게 되면 이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기출문제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대부분 다 뭡니까? 지문이죠. 지문. 그래서 지문을 여러 형태로 조합을 해가지고 조금씩 기출을 변형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문들을 정확하게 이제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지문들을 보는데 반복되는 게 많아요.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복되는 지문들을 한번 쭉 책의 목차대로 한번 배치를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된다? 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중복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줄여보다 보면은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어들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지문만 내면은 좀 한계가 생깁니다. 어떤 한계가 생기느냐? 요즘 문제는 뭐냐면 단답형 문제도 있죠. 드물긴 하지만. 그래서 단답형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은 이제 OX 형식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고 단답형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피고인의 권리가 아닌 것 박스 막 해놓고 골라내는 거, 다음 중 헌법에 규정된 거 골라내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건 이제 OX로 하기가 좀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OX 지문과 그다음 뭐다? 단답형 문제 이런 거와 그다음에 자 이제 뭐죠? 요즘은 또 이런 문제도 나오죠. 사례형 문제도 나옵니다. 자, 이걸 적절하게 조합하면은 뭐가 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새로운 기출문제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의 교재가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자, 새로운 유형의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200형소. 그래서 이제 뭐냐면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제 꺼려하는 두꺼운 교재. 싫잖아요? 그러니까 두껍게 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편집을 아직 완성을 다 못하긴 했는데 자 이제 무편집 상태로 이제 출판사에 원고를 넘겼을 때 페이지 수가 총 574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아무리 많아도 600쪽을 넘을 수 있다 없다? 자 600쪽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던 기출문제집보다는 훨씬 더 얇은 것이 되겠죠. 얇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얇다. 그 다음에 얇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반복해서 읽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회독성이 좋아진다. 그래서 600쪽 내외에서 자 이제 가독성도 좋고 그 다음에 회독성도 좋아진다. 자 이렇게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험생들이 보기에 너무 두꺼운 책 보는 거 힘들다. 그래서 좀 얇게 많이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빠짐이 좀 없는 그런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600쪽 내외인데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었느냐? 일단 대부분은 뭐예요? OX 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자 뭐죠? 단답형 사지선다. 사지선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례형 사지선다. 사례형 문제도 사지선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600페이지 내외로 여러분들이 만들었으니까 충분히 이제 많이 볼 수 있다. 이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고민이 되겠죠. 기존에 1200페이지짜리 봤을 때 이거 부족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안 부족합니다. 다 넣었어요. 그래서 다 지문을 넣었고 그리고 1200페이지짜리 지문들에는 뭐냐면 엉뚱하고 중복되는 지문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일회성인데 라고 생각되는 지문도 되게 많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시험을 위해서 어쩌다 한번 딱 나왔던 건데 이거 하나 막 집중적으로 넣어놔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읽기 편한 그런 교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거를 이제 알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한 게 뭐냐면 약간의 요약인데 뭐냐면 집대성을 하는 거죠. 뭐 이제 약간의
정립표도 살짝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순수하게 이게 문제집의 형태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표로 한 건 뭐였냐면, 이제 물론 문제집이 중요하겠죠. 문제집이 중요한 건데, 자, 뭐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심화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심화집. 그 다음에 때로는 뭐가 될 수도 있다? 판례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합적인 교재입니다. 복합적인 교재에서 보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나면 상당히 높은 만족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교재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해가지고 순서별로, 그러니까 기본서 목차에 맞춰가지고 자, 주요 지문들,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찾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서에 해당 파트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해당 파트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대부분 거기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뭐냐면 기본서 일단 문제집을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꼼꼼하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여러 번 보면 빠질 게 없습니다. 한 5회독 하면은 절대로 빠질 일이 없다. 빠질 지문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최신 판례나 이런 것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더 좋으냐?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과거에 공부를 했던 분들, 아니면 기본 강의 이미 들었던 분들. 그러니까 이제 경험자라고 쓰겠습니다. 경험자는요, 바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기본 강의, 그러니까 뭐냐면 200형소 강의를 들으면서 반복을 하면 됩니다. 플러스 그다음에 뭐다? 200형소 회독.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회독. 그래서 경험자는 뭐 알아서 잘 하실 테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 기본서 볼 여력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대부분 경험자에 하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수업 듣고 회독하면은 기본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반복 많이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이 없는 자, 초심자 정도 생각할까요? 이제 막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면, 초심자 하는 분들은 당연히 300형소 수업을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300형소 수업을 듣고 당연히 뭡니까? 기본서도 300형소도 회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회독을 하겠죠. 그리고 이 회독을 마치고 바로 복습을 할 때 복습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습용으로 활용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교재 없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기출문제집은 순서도 뭐죠? 왔다 갔다 막 하잖아요. 그리고 중복되는 지문도 많고, 그 다음에 지문이 책의 목차와 달리 자, 뒤에 있는 게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해당 목차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걸 다 맞춘 거예요. 그런 거니까 초심자분들은 자, 수업을 들으면서 복습용으로 활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나중에 강의도 당연히 들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공부를 했는데 기본 강의까지 내가 들을 여력은 없다. 아니면 이미 기본 강의는 다 마쳤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수업 들으면서 바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습, 이제 수업 듣고 복습하면 끝나면 이래도 끝났죠? 그리고 이제 무한반복 들어가는 거예요. 무한반복. 그래서 요거 다 끝난 다음에 무한반복.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점수를 맞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다 거치면 제가 볼 때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들이 만점에 가깝게 다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별로 이제 300형소는 이제 거의 기본 강의에 가깝게, 그 다음에 심화 강의 약간의 성격을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뭐 조금 줄여보려고 했는데 73강인가 이 정도쯤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0형소는 그것보다는 좀 줄어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줄어들어야 돼서 이제 목표는 40강 내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강 내외.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이 수업에 집중해서 최대한 빨리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무한 반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프로그램별로 좀 따져보게 되면, 자, 일단 300형소가 끝나고 그 다음에 뭘로 가죠? 200형소가 가죠. 그래서 300형소가 이제 73강이었나요? 이쯤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70강 내외. 자, 그리고 이제 100형소는
일백 형소는 이제 어떤 겁니까? 이거 한번 다시 요약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1개년 기출문제, 그다음에 최신 판례. 자, 이런 걸로 이제 설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백 형소는 한 30강 대회.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과정을 여러분들 이 커리를 따면은 뭐 있죠? 이제 이 빌드를 따고 준비를 하시면은 시간을 갖고 지금부터 충분히 준비하신다면은 누구나 다 만점에 가깝게 맞을 수 있다. 만점 다 맞을 수 있어요. 만점 다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이제 실전에 이제 가까운 그런 강의가 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제 200형소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이제 진행할 거니까요.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자, 본 강의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